아, 여기 목소리 너무 좋아. 중전. Take two. 누구든지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는다는 가사도 너무 좋죠. 행복의 기준은 나라는 게 좋다. 그래, 내 행복의 기준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지. 자, 여기서 춤을 아시죠? 제가 말했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리키듯이 돌면서 스핀 돌면서 춤추는 장면. 프라이 할 때 여러분 몸은 스핀을 돌면서 팔은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춤을 추셔야 된다고요.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끝까지 듣자. 진짜 가짜 난 우는 일자 가려진 그림자 빗땀에 비참해져가는 일단 새싹도 시들게 만드는 가뭄 같은 해답 소리쳐 노래해봐도 난총 같은 이 세상야 니들 잘못은 없어 부딪혀보고 달려보자고 결실을 맺어 그 조각이 될 수 있다면 큰 한 푼 말 없이 내 이 나라에 먼저 If I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에게 빛 I wish I could be a piece of this If I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에게 빛 I wish I could be a piece of this 난 원래 그들 같은 날개 열정 있는 자게 꿈들은 밝게 없애지는 nightmare 평화는 be right there 난 원래 그들 같은 날개 패기 있는 자게 꿈들은 밝게 없애지는 nightmare 평화는 be right there If I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에게 빛 I wish I could be a piece of this If I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에게 빛 I wish I could be a piece of this 아, POP 정말 대박적이죠. 자, 사연을 한번 볼게요. 바로 그냥 저는 왜냐면 이 짧게 꿀벌의 포엠 짧게 하고 제가 오늘 오버워치 오버워치 경쟁 배치를 봐야 되는데 3일 전에 배치를 봤다가 세 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빠이 치니까요. 세 판을 내리 망했기 때문에 오늘 7판은 좀 이겨가지고 배치를 좀 열심히 봐야겠네요. 자, 봅시다. 30대 혼자 덕질하는 아미씨인데요. 나중에 30대 이상 방탄 콘서트 가는 모임 하나 만들어 달라며 방송 듣는 분 중에 30대 이상이신 분이 많으신 것 같다며 자, 저는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돌은 초딩 시절 H.O.T 요즘 핫하시더 발음도 안 돼. 핫하시더라고요. 그 무도에서 토토가 나와가지고 정말 완전 제 주변 사람들은 막 하트 완전 핫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은 초딩 시절 H.O.T 이후로 거들떠도 안 보고 심지어 남자 아이돌은 다 게이 같다. 여자 아이들은 공장에서 찍어 나온 영혼 없는 인형들 같다며 극혐했었다고. 그런데 제 사춘기는 그렇게 제 사춘기는 아이돌 대신 외국 헤비메탈과 락을 들으며 다크하게 지냈고 20대는 외국에서 보내느라 한국 가수들을 볼 일도 들을 일도 없었고 오히려 외국 친구들 중에 케이팝 팬들이 참 많았더라는 30대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취업 준비에 독립에 말 그대로 6포 세대 대표 주자가 되었고요. 스트리밍 결제할 돈도 없고 음악 자체에 관심도 없어졌어요. 내 마음의 소리가 되게 심란했거든요.
위로송, 힐링송 나올 때마다 그 가수들을 저주하면서 폄하했어요. 지들이 뭔데 날 위로하냐? 그것마저 짜증난다. 이런 식이.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없었어요. TV도 안 하고 대중매체는 전혀 접하지 않고 오직 관심 분야 유튜브만 골라보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방탄 쩔어 뮤비를 보고 리액션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입덕 부정기였나 봅니다. 한 1년간 그랬습니다. 1년이면 꽤 기시죠? 자, 뮤비를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일단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머리 염색한 것도 유치해 보이고 애들이 곱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박력 있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어린 애들이 나와가지고 박력 있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안 어울리고 아이돌스러웠거든요. 그러다가 세이브 미 뮤비 보고 가사도 같이 들어보고 하다가 입덕을 하게 되었죠. 네. 세이브 미가 입덕곡이고 정점은 석진이의 어웨이크란 가사죠. 그렇게 채에는 석진이가 되고 석진이란 인물 탐구에 빠지면서 데뷔 때부터 인터뷰한 기사 다 찾아보고 하면서 멤버 모두가 채가 되는 그 후론 뭐 방탄 노래 들으려고 스트리밍 정기권 구입하고 소장용으로 예전 앨범도 사고 좋은 이어폰도 사고 정국이 따라 블루투스 스피커도 정국이가 정말 뽐뿌를 엄청 넣어준다. 어느 곳에서, 뭐지? 나 지금 생각해. 어느 곳에서나 블루투스로, 어느 곳에서나 블루투스로 자체 부금을 깔아주는 우리 정국이. 형들은 가끔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시무룩하지 않고 들어주는 정국이. 언제 어디서든, 그래, 언제 어디서든 방탄 앨범 전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살고 있습니다. 쭉 5, 6개월간 V앱 결제해서 본보야지 콘서트 보고 자체 예능 보고 하느라 하루하루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비 믹스테이프까지 나와서 신세계를 경험 중이고요. 저도요. 저도 완전 신세계. 나 믹스테이프라는 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내가 파고 있는 아이돌의 믹스테이프를 처음 들어봤어. 다른 힙합하는 사람들이 믹스테이프 내는 거야. 뭐 관심이 없으면 들을 일이 없으니까. 네. 제 20대는 정말 힘들었고 다시는 돌이키기도 싫고 돌아가기도 싫은 시절인데 제가 방구석에서 불평불만 쏟아내고 자학하고 있을 때 방탄 아이들은 참 묵묵히 참고 열심히 했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 평소에 꾸준히 노력한 자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내고 그 기회를 멋지게 성공해 보인다. 참 영화 같고 다큐 같은 성장 스토리. 매번 감동하게 만드는 인성. 그리고 멤버들의 사랑스러움과 매력들. 뭐 말하려면 끝도 없지만 제가 제일 크게 감동받은 건 생각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글도 누구나 쓸 수 있죠.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요. 근데 그걸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점에서 참 감동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남준이 가사 보면 딱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뭐 그때 그 아이의 생각이고 세계였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피드백이 되는 아이니까요. 어릴 때니까. 자, 오늘 호비 믹스테이프 들으면서 그치. 아, 제대로 들으셨네. 시공간을 같이 여행하는 느낌 저도 좀 받았거든요. 호석이가 음악을 하고 가사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막 상상하게 되는 호비의 솔직함이 날선 느낌이 아니라 설레임과 희망, 두려움이 같이 섞여 있는 호비만의 긍정적이고 밝은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펼쳐질 방탄의 미래가 벅차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요. 아, 가끔 너무 피해의식에 쩔어서 이거 아니구나. 여기다. 근데 이게 팬들이 자꾸 투표 때문에 트위터를 하다가 이제 팬들이 막 호비 계좌 부르라고 돈 묻혀준다고
공짜로 듣기에는 좀 그러니까 돈 붙여준다고 막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음악 만든 사람의 자신감과 선한 의지를 공개를 했으며 팬들도 그냥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호비가 우리한테 이렇게 탁 펼쳐주는 세계 진짜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빅히트는 석진이 군대 가기 전에 진한 멜로 안 돼요. 멜로 안 된다고. 내가 보기 싫다고. 우리 석진 선배가 다른 후배와 멜로라니 말도 안 돼. 아, 진한 멜로나 시트콤을 하나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발리에서 생긴 일, 조인성 역할이나 김병옥 시트콤, 김병옥이 그거 아니에요? 거침없이 하이킥이랑 그 라인이죠? 아, 그 라인 시트콤 별로, 뭐랄까, 좀 되게 우울해요. 결국 끝이 우울해요. 시트콤인데, 본질이 되게 우울한 감성이라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캐릭터 자체가 이미 완성인데,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하고 아쉬움을 토로하셨네요. 아, 건강히 오래 하시라고 덕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제발 제가 경고를 먹지 않고, 3개월 동안 정말 고분고분이 달방이나 보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었으면 3개월 동안 조심히 몸살이고 있다가 이제 경고가 풀리면 그때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자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방탄 노래들 좀 위로가 되는 곡들이 되게 많고 그 위로라는 게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린 친구들도 그렇겠지. 자신들의 그런 것들이 현실들이 힘드니까 원래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지금 막상 닥친 것들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막 주변에서 누가 야 너는 힘든 것도 아니야. 쟤를 봐. 야 쟤는 뭐 좀 주변 막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혹시는 뭐 막 더 어렵고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나는 내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주변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것들을 뭐 위로를 하고 막 조언을 해도 내가 힘든 게 세상 그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게 나라는 사람인 건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들 텐데 이제 이게 위로를 받는 게 막 아, 다 좋아질 거야. 뭐 그런 건 괜찮을 거야. 라는 식의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현실적으로 나를 좀 채찍질 해주면서 채찍질 하면서도 애정은 버리잖아. 애정은 가득 담고 있는 논조로 얘기해 주잖아요.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든 시간들이 너의 그런 뿌리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위로곡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누군가가 하는 달콤한 말로 이 상황을 나의 그때 그 감정, 힘든 감정을 그냥 모면하듯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게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가 원래 모든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은 내 스스로가 뭔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그걸 바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거든요. 내가 뭔가 바뀌어야, 내 안에 뭔가 바뀌어야지만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꿈틀거리는 그거를 조금 건드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정체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면, 계속 노래를 듣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조금 더 치열업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성장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뭐 굳이 걔 막 했다 들었다고 해서 남들 다 성장하는데 나는 들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우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나의 안 좋은 마음들, 내가 처해져 있는 힘듦이나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조차가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뭐라 그래야지? 막 인정 안 하고 아 나는 안 그래 하고 애써 덮어두고 넘어가면 더 곪고 더 아프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 나는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지라고 인정하고 내 상황을 보게끔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더 성장하면 좋지만 성장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어, 우리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천천히 해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방탄 노래는 솔직해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방탄이 그동안 겪어왔던 힘듦 같은 것들이 우리랑, 우리 일반,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아닌 우리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방탄들이 들려주고 이야기해주는 자신들의 힘들었던 점들, 어려웠던 것들, 자아를 돌이켜봐야 했던 나날들, 내가 왜 그렇지 하고 남들과 비교했던 그런 못났던 모습들 같은 것들을 오픈해서 딱 까서 보여주면서 그게 오히려 되려 저한테 좀 저를 좀 다독이는 느낌? 나도 그랬어. 야, 너 그러는 거, 그거 못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그런 거죠. 맞아요. Face yourself. 그쵸.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더 나아가는 것은 그보다 더 나아가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청곡이고 사연. 이민아 님이 백하님을 보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외친 40대 초반 아미입니다. 나이가 안습이네요. 아니에요. 무슨 안습이에요. 하지만 안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 안습입니다. 미나 언니, 안습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안습입니다. 요즘 애들 안습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세대만 아는 것 같아, 안습. 요즘도 안습 쓰나? 어린 친구들? 어, 안습은 여러분, 안구의 습기가 찼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된 딸과 8살 어린 초등학교 2학년 두 딸의 엄마입니다. 아, 공주님들이 투 공주님 키우고 계시네. 저는 아직도 혼수였던 뒤가 불룩한 옛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케이블 방송 없이 정규 방송만 봅니다. 교육상 TV를 없애려고 했지만 멀쩡하니까 고장나면 버리자라고 했으나 고장 없이 쌩쌩하네요. 혹시 금성 제품이신가요? 금성 아시죠? LG 제품인 고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집안 백색 가전은 LG가 최고인 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주말 음악 방송을 꼭 챙겨보더라고요. 2016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큰딸의 영향으로 유치원생 작은딸은 동요 대신 가요에 일찍 입문하여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특히 피땀 눈물 할 때 지민 피땀 눈물 이렇게 부르는구나 할 때 지민이처럼 부르거든요. 다른 엄마들이 헉 하더라고요. 주말 음악 방송을 보며 작은 딸이 피땀 눈물을 신나게 따라 부르길래 어떤 애들인지 보자 해서 봤는데 제 눈에는 컬러렌즈를 낀 사람들이 야하게 춤추는 게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즘 애들 참 하면 혀를 찼죠. 노래는 끝까지 듣지도 않았고요. 몇 달 뒤쯤 하원하는 작은 딸이 차 안에서 눈꽃이 떨어져요 하며 봄날 노래를 부르는데 요즘 노래 같지 않게 가사가 서정적이고 멜로디도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엔 새로 나온 동요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음악 방송에서 익숙한 가사가 나오길래 홀린 듯 가까이 가서 보니 하늘색 계열로 각각 다른 디자인 옷을 입은 7명의 잘생긴 왕자들이 환상적인 댄스를 추고 있더라고요. 이때 방송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니들이 엄청 부잣집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봄날 무대 영상을 봤었거든요. 되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보들보들한 느낌? 그리고 막 프릴도 달려있잖아. 막 전국의 옷에 달렸었나? 이렇게 막 프릴도 달려있고, 톤도 막 파스텔 톤이고, 애들 얼굴도 뽀얗고, 완전 정말 부잣집 애들처럼. 그래서 대형 기획사 아이돌인지 오해했죠. 사실 우리 나이쯤이면 아이돌 가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여러 명 나오면 구분 못 하잖아.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물론 어린 친구들은 제가 어릴 때는 구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되니까 아이돌들 이렇게 우르르 요즘 친구들은 또 되게 인원수가 많더라고. 내 때만 해도 최대 많은 게 6명? 그 정도였는데, 이제 막 슈퍼주니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막 열 몇 명씩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돌들 얼굴들이 잘 구분을 못 하겠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방탄 구분할 때도 목소리랑 얼굴 매칭하는 거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특히 보컬 라인들이 어렵고, 래퍼 라인들은 이게 3명인데다가 숫자도 적고, 나오면 이제 래퍼 노래 나오니까 이게 매칭이 되는데, 보컬은 넷인데다가, 이 얼굴이랑 얘 목소리랑, 그러니까 무대를 볼 때는 아는데, 노랫만 들을 때는, 이 부분이 정국인가? 이 부분이 지민인가? 근데 태영이는 조금 다르지. 태영이는 목소리가 워낙 좀 낮은 음이라서, 얘는 태영이구나 하는데, 석진이, 지민이, 정국이는, 누가 얘인가 걔였나? 이러면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그만 딱 숨소리만 들어도 알죠. 어, 어디까지 읽었니? 사실, 그래서, 그런데 태영이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드라마로 먼저 보셨구나. 드라마 화랑이 나왔던 배우더군요. 신인이 잘생겼는데 연기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노래에 춤까지 잘하니 집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얘네들 이름이 뭐니? 하고 물었죠. 근데 이름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진짜?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라고 가로쳐서, 웃으면서 가로쳐 주셨네요. 큰딸은 엄마 피땀 눈물 할 때 애들이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같은 애들이 어쩜 그렇게 달라 보이는지. 잠시만요. 목이 아파. 어디까지 했지? 같은 애들이 어쩜 그렇게 달라 보이는지 봄날 노래나 들어보자고 유튜브 검색한 그날부터 미친 듯이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피땀 눈물 때 너무 섹시한 거였어. 오해해서 미안해. 를 외치며 수없이 보고 또 보고 나투데이를 보며 충격 먹고 바다 노래에 울고 달빵 보며 웃고 갑자기 삶이 다채로워졌달까? 이 부분 멘트 정말 언니 나랑 찌찌뽕. 저 방탄 파면서 제 삶이 조금 정말 덕질이 그런 것 같아요. 덕질,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서포터하고 이렇게 빠져들고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되게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창 덕질할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덕질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생각하는데, 음, 그래서 다들 좀 덕질 좀 했으면 좋겠어. 뭐 방탄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것들 뭐 야구 아니면 뭐 음악, 뭐 만화, 드라마 아니면 어떤 기계 어떤 특정 대상에 덕질을 한다는 것은 되게 나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열정을 올려주는 행위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놀라고 다 어쩜 잘생겨서 놀라고 춤도 너무 맛깔나게 춰서 놀라고 바른 인성에 놀라고 참 버릴 것이 없는 아이들이더라고요. DNA 활동할 때 어느 누구보다 음악 방송을 기다리며 보고 있는데 작은 딸이 엄마 왜 자꾸 웃어? 하는 거예요. 사실 딸들 몰래 덕질 중이었거든요.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라고 넘겼지만 우리 탄이들을 보고 웃음이 실실 샌 거였어요. 큰딸이 블락비 덕질할 때 쓸데없이 딴짓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한 과거에 제 발목을 붙잡네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막 이러면서.
차라리 방탄이었다면 은근히 허락하고 같이 콘서트도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쉬워요. 요즘 은근히 딸들한테 방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이 된 양, 내 가수로 내 가수라 말을 못하고 이게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하냐고! 라고 박신양 씨께서 대사를 했던 게 기억에 나네요. 이것도 한 10년 된 드라마 아닌가? 제가 참 좋아합니다, 김은숙님. 근데 김은숙님, 은숙형, 김은숙님 새 드라마 왜 Y 이병헌이시죠? 아니, 연기는 잘하는데,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힘든데. 저는 현빈을 밀었거든요. 물론 현빈 씨가 조금 연기력에서 조금 딸릴 것 같긴 그러니까 이게 막 딸린다는 게 아니라 이병헌에 비해서 저는 이병헌이 연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비주얼적인 그런 것과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보면 현빈 씨가 낫지 않나라고 저는 현빈을 밀었는데 김은숙 님이 은숙형 진짜 도급이 너무 잘 봤는데 자, 사담 넘어가고 내 가수라 말도 못하고 참 답답했는데 백화님 방송을 보며 용기 내어 봅니다. 용기 내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오래오래 같이 덕질해요. 저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 방탄이든 환갑까지는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설마 우리가 더 빨리 죽겠죠. 나 너무 나이 들이었다. 죄송해요. 듣는 분들 우리 방에 50대들도 있는데 안 돼. 이거 제가 말했던 거 취소. 퇴퇴퇴. 디너쇼 목표까지 갑니다. 외국에서 비틀즈랑 비교해 주던데 이건 영원각이죠. 어쨌든 다 쏟아내니 너무 좋네요. 백화님 본능적인 리액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네요. 너무 귀여우셔. 우리 방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맘들 방탄맘들 방탄 덕질하는 맘들 너무 귀여우시고 다들 소녀 같으셔. 그러니까 덕질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소녀인 거 아시죠? 막 완전 100세 할머니가 돼도 소녀스러움을 잃지 않는 게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녀스러움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덕질하고 예쁘게 보고 꽃을 보듯이 예쁘게 보고 아끼고 애정을 퍼붓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얼굴도 펴지고 얼굴도 피게 만들어주고. 이거 마지막 사연인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걸 튼 거긴 한데요. 안녕하세요, 백화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일이 아닌 친한 친구의 일인데요. 너무 보기도 힘들고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 한마디와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밝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행동을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2014년에 이 친구 덕분에 아미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정말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방탄 다음으로 날 행복하게 만들어준 친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백화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안 써주셔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뭐 이거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는 없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2014년에 이 친구 덕분에 아미가 되고 정말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친구분에게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님이 아마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친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곁에 계셔주세요. 옆에 계셔서 친구가 하는 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이미 충분히 위로를 받고 힘든 것도 조금 좋아지고 그럴 거예요.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이죠. 그리고 같이 방탄 얘기도 좀 하고 깔깔거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좋아질 거예요. 자, 사연 어떤 내용인지 알면 좀 더 딥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옆에 있어주는 게 저는 가끔 저는 조금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인이라던가 아니면 오래된 친구라던가
이렇게 제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고 있을 때 가끔 이제 막 밖에서 만나더라도 카페 같은 데서 만나더라도 굳이 막 대화를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막 수다를 떨고 강박적으로 조금 오히려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 순간의 침묵이 너무 어색한 거야. 이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이 끊기는, 왜 방송 용어로는 마가 뜬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끊기고 서로 이 조용한 침묵이 어색하잖아요. 잘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그거를 강박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말을 해. 막 이렇게, 아, 야,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아, 그거 들으셨어요? 이러면서 전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할 게 아닌 막 가십거리들 꺼내놓고 왜냐면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기껏 해봐야 연예인 가심 얘기 저는 연예인 가심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아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말고는 사실 관심도 없거든요. 뭐 누가 열애설이 나고 막 이런 것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위해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가십 얘기들 꺼내거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뭐 이런 거 꺼내거나 막 이러는 게 좀 강박적으로 막 그런 제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 진짜 온 기력을 다 소진한 그런 느낌 아세요? 아, 나 너무 불태웠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좀 후회해. 아, 내가 왜 그래 또 강박적으로 막 그 어색함이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어댔을까? 왜냐면은 그렇게 그 조용함과 그 침묵이 어색해서 강박적으로 수다를 떨 때 저는 보통 때의 저보다 좀 더 오바스럽고 조금 더 업되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보통 되게 차분하게, 그러니까 차분이라보다 좀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말하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 업해서 막 나의 에너지를 막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집에 오면은 막 너무 피곤해. 바로 드러누워서 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어색하지 않는 사이들, 그리고 뭐 애인이나 뭐 이런 사이들하고는 같이 이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셔도 그냥 옆에서 서로 딴 거 하고 있어. 나는 책을 보고, 그 사람은 음악을 듣고, 나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그 사람은 책을 보고, 잡지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거를 해도 되게 편해, 분위기가.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좋고, 그냥 같이 옆에 옆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는 느낌? 그런 느낌 받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가 안 되면 오래 만나지를 못하겠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침묵이 너무 평화롭고, 그 침묵이 너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전혀 내가 그런 고민 같은 거 안 해도 돼. 아, 이렇게 조용하면 저 사람이 심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 혼자 막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심심해하고 저 사람 좀 어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한테는. 아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친구도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옆에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은 끝이고요. 되게 짧게 근데 이 사연이 별로 없어. 뭐야. 그 순간에 또 뭐가 왔어. 양갱님이 뭐 보내주셨어. 나 또 방송 끊지 말라는 그런 건가? 끊지 말고 너 이거나 봐 이렇게 입막음하신 건가? 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거를 보내주셨는지 여기다가 해야겠다. 아, 윤기네요. 난 이런 추리닝 이런 거 저지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건 너무 예뻐. 아, 헤어밴드 이쁘다.
지금 허리춤 잡고 있는 거죠? 또 업이라고요? 님들 나를 너무 잘하는데. 이거 누구야? 2004년. 윤기인 것 같다, 얼굴 보니까. 눈매가 윤기다. 2004. 이때가 언제 초등학생 때인가? 2004. 이런 거 보내지 마요. 2004년에 나는, 2004년에 나는, 양갱님이 윤기 체이시구나. 귀여워. 내가 마우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 저희 마우스를. 귀여워.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대만인가 일본 그 무슨 뭐지? 카라멜에 붙어져 있는 캐릭터 왜 입술 이렇게 혀 이렇게 나오고 눈 이렇게 돼 있는 그 캐릭터 그거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의 얼굴이야. 지금 이 표정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입술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 과자에 붙어 있는 캐릭터. 그 느낌이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석진이네, 이거는. 야, 석진이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구나. 근데 이런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은근 인기 많은 거 아시죠? 원래 초등학교 때 이런 친구들 인기 진짜 많잖아요. 학교에 반장 느낌 나는 애들. 막 그 학급 부장 느낌 나는 애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나는 애들 인기가 진짜 많았지. 눈이 나쁘구나. 안경 쓰고 있었네. 아, 귀여워. 볼 봐. 볼을 콕콕콕. 어? 얼굴 퉁퉁 불어가지고. 갑자기 이 갭이 너무하잖아. 이거랑 갭이 너무하잖아. 아, 이때는 언제 때지? 얘도 나이 들면 쌍꺼풀 생길 것 같아요. 좀 한 40대, 50대 넘어가면은 이렇게 그때쯤 되면 이제 여기는 어릴 때 있던 눈꺼풀에 있던 살 지방들이 좀 빠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선들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중년 남자 배우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여기 쌍꺼풀에 이렇게 살짝 흐리는 아웃라인 쌍꺼풀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이랑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응?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발가락. 이 와중에 손은 또 커가지고 어깨도 넓어가지고 접히지도 않아. 아, 이게 끝인가? 아, 정국이 뭘 봐. 정국아, 너를 어떡하면 좋지? 아, 우리 정국이 어떡하면 좋지? 내가 진짜 너를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가만둬야 하는, 응? 정말 개탄스럽다, 정말. 가만 안 둬, 정말 다 부셔버릴 거야, 누가 이런 안경을 쓰라고 그랬어? 아, 눈알 봐요. 눈알이 너무 예뻐. 눈알이 정말, 정말 깨끗하다. 그러니까 막, 눈알이 진짜 깨끗하다. 이게 먼지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그 비춰지는 모습이 눈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을. 근데 눈알이 정말 보여지는 게 되게 깨끗하게, 그래서 애가 좀 정말 깨끗해. 속이 다 보이는 아이라서 그런가? 눈알이 정말 깨끗하네요. 아, 이거 지민이죠? 아닌가? 호석인가? 아니야. 강대가 없는 거 보니까 지민이야. 호석이는 이렇게 앞강대가 이렇게 똑 나와야 되죠? 아, 이쁘다. 아, 근데 불타오르는 이 뒤에, 그거구나.
날아가는구나. 그죠? 지민이죠? 나 인지 안다고. 이제 뒷모습만 봐도 지민인지 알고, 이제 웬만하면 아이들의 신체를 보고 아이들을 알 수가 있네요. 호석이 이번 앨범 저거 그거 알아요? 뮤직비디오 벌써 저기 100만이 뭐야? 천만 천이백만 원, 1200만인가? 아무튼 되게 뷰가 엄청 올라왔던데. 비행기? 비행기. 여기도 비행기, 그죠? 이 아트웍이 진짜, 그래, 2천만. 천만이래. 2100인가? 아까 넘었더라고. 그래서 2천만 뷰 넘었다고 올라왔다가 올라오고 몇 시간 안 돼서 2100만으로 또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이 아트웍이, 방탄의 아트웍은 정말 세련되고 키치한 느낌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밑에뿐만 아니라 전체 그 방탄 원 앨범 아트웍도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 비행기. 전국이네. 여기는 어디야? 왠지 느낌이 일본 느낌인데. 아닌가? 이 도로의 딱 옆에 이거 일본 느낌인데. 네. 오늘 아까 10시 넘어서 이게 전국이가 아니에요? 호석이었어요? 광대가 없잖아. 내가 사랑하는 앞광대가 없는데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크게 보는 거야 이거. 여기 있다. 크게 보니 이렇게 크게 봐야지. 이게 호석이란 말이에요? 그래, 코가 지금 보니까 코가 이렇게 우뚝 서 있네. 저는 호석이, 그러니까 사진이 조그맣게 나오면 호석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톡 튀어나온 앞광대로 구분을 해요. 호석이 광대는 스페셜하니까요. 정말 소 스페셜한 광대야. 정말 어떻게 그런 광대가, 호석이 광대가 옆으로 안 나 있고 앞으로 나 있어서 아이 얼굴이, 물론 그것 때문에 멤버들이 막 얼굴 길다고 놀리지만 그 앞광대 때문에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고요. 광대가 앞으로 톡 튀어나왔어. 여기도 비행기가 있니? 그래, 이 비행기가 이렇게 일관된 세계관을 연결하는 거야. 우리의 비행은 영원할 거야. 이거 그건가 보다. 콘서트에서 든 피켓인가 보다. 나는 가지도 못해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고. 짜증나. BT21. 라인 프렌즈,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타타, RJ, 코야, 침미, 망이, 슈키, 쿠키. 그리고 얘가 반이죠. 근데 나는 반이 누가 댓글로 방 PD님이냐고 해가지고 되게 진짜 빵 터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방 PD님이 아니라 아미를 뜻하는 거라며요. 그래가지고 누가 댓글로 방 PD님이냐고, 저 캐릭터는 뭐냐고, 방 PD님이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웃겨가지고 아니라고, 이 캐릭터는 우리 저기 방탄 팬인 아미를 뜻하는 거라고 누가 댓글을 달아줬는데 사람들이 이미 반이 방시혁이야? 이러면서 다들 댓글로 막 킥킥거리면서 웃어가지고 그게 생각난다. 너무 웃겨가지고. 반 귀여워. 야, 헐리우드. 여기도 비행기, 나르는 비행. 우리는 올라가는 거야. LA구나. 귀여워. 이거 잘 찍었다. 이거 되게, 이거 배경화면 하고 싶다. 이거 저장해야겠다. 이거 배경화면, 핸드폰 배경화면 하면 되게, 이제 봄이잖아요. 어저께 비 왔잖아요. 봄비인 것 난 어저께 비가 계속 오길래, 하루 종일 비가 오길래, 봄비인가 보다. 이제 봄비가 오고 나서 날이 좀 따뜻해지겠구나 했더니 오는
개 추워. 오늘 너무 추웠어. 자,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 노래나 하나 들을까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노래를 뭘 들을까? 방탄, 우리 아이들 노래. 아, 이거 듣자. 호비 밑에 들었으니까. 아이씨, 다 가져와. 가족조차 적히지 못했던 내 성공 나조차도 놀랐으니 말해 murder 가족조차 인정한 덕종 난 공공의 적적 우리가 몇 개 덕종 본 형들은 죄다 또 맛을 봐 한 입으로도 말하면 대겨볼까 What you know about me You can control my shit 갈 거면 뱉은 말들 전부 주워담고 가 성공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답을 할 게 없어 그러면 적어도 너네보단 덜 자고 더 움직임을 컸어 아직은 성공의 비법은 몰라도 망하는 비법 잘 알 것 같아 딱 너처럼 놀고 나불대는 게 비법 죽어도 그렇게 난 살 것 같아 Give it to me 뭐든 좋으니까 가져와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뭐든 좋으니까 가져와 범으로 태어나 걔처럼 살 수는 없지 뭐든지 따라봐 소리든 돈이든 그게 명예든 절대 구걸하지 않아 네 손에 든 것을 난 탐하지 않아 그게 뭐든 나는 내가 할 것만 해요 약육강식의 법칙 조카 성공이란 단어 속에 정치판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그래 새끼 그래 얘 또 병신다워 니가 또 싸우지 하던 또는 약실을 하던 좀도 관심 없으니까 부대 그렇게 살아 건드리지 마 내거 손도 대지 마 어설프게 깝치다간 걸어가니까 One for the money and two for the show Fame, flashback,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뭐든 좋으니까 가져와 Fame, flashback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뭐든 좋으니까 가져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기사 뜬 거를 한번 읊어드리고 얘기 좀 하다가 끝낼 건데요. 기사를 보면서, 오버워치 배치고사요? 경쟁전이 시작돼가지고요. 아무튼, 일본에서 기사를 띄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역시 일본 놈들 정말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발 BTS 전 세계에서 히트. 한국의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BTS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차세 시장인 미국에서 아시아계 그룹으로서의 공전의 히트를 기록 중이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엄청난 기세다. 뛰어난 음악과 춤뿐 아니라 적극적인 SNS 활용 등의 프로모션 전략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칼군무 인기 미국에서 7위. 마치 비틀즈 같다. 작년 11월 BTS는 미국 인기 토크쇼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스튜디오에는 절규하는 10대, 20대 여성 팬들이 가득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팬들이 열광적으로 BTS의 방문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사회자가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비틀즈 같다 라고 표현했다. 2013년 데뷔한 평균 연령 22세의 힙합 그룹으로 랩과 댄스 음악 장르인 EDM 등 최신 비트를 접목한 음악, 조금의 차도 없이 완벽히 한 박자에 맞춰추는 칼군무로 인기에 불이 붙기 시작해 작년에 개최한 월드 투어로 북미와 남미, 대만 등 10개국에서 40만 명을 동원했다. 특히 미국에서의 인기가 현저하다. 작년 9월에 발매된 최신 앨범이 빌보드 차트에서 7위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인 최고 순위는 1963년 사카모토 큐의 앨범으로 14위에 진입.
가로 닫고 한국 앨범이 기록한 최고 순위를 경신한 것 외에도 주요 음악 시상식까지 출연했다. 미국 타임지가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인으로 트럼프 대통령, 작가 J.K. 롤링 등과 함께 BTS를 선정하기도 했다. 멤버 지민은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가오는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해외에서 이렇게까지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왜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 미국 음악사의 정통한 게이오 대학의 오오와 다토시유키인가? 오와다 토시유키 교수는 아시아계 남자가 멋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정착했기 때문이라.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는지 알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들어봅시다. 나는 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맨날 우리나라에서 뭘 하면은 꼭 아시아 들먹여. 그렇게 맨날 탈아시아를 외치잖아요. 일본은. 우리는 아시아 레벨과 다르다며 언제나 유럽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영국. 그런 일본께서 무슨 되게 중요한 뭔가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뭘 받거나 뭐 윤성빈 씨가 금메달 받은 것처럼 뭘 받거나 이렇게 또 아시아 최초로 우리처럼 막 7위에 올라가고 빌보드에 올라가고 이럴 때 아시아계 남자가 이 맨날 아시아를 걸고 넘어가. 그렇게 맨날 처음에는 다른 때는 탈아시아를 뜻하면 논하면서 저는 이게 하여튼간 일본 놈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 자, 이어볼게요.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발전하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시아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거대한 흐름에 더해서 2010년대에 미국에서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이 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아시안 남성이 대활약을 하면서 춤을 잘 춘다는 이미지가 심어졌다. 아니 사실 춤을 잘 춘다는 이미지는 사실 아이돌 그룹들, K-팝 그룹들 때문에 그런 게 더 강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안 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아시아계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쇄신되고 있던 가운데 높은 레벨의 춤, 미국인에게 친숙한 음악 스타일을 지닌 BTS를 받아들일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 여러분 잘 들어봐. 활발한 SNS 사용,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국제음반산업연맹에 따르면 한국 음악 시장은 일본의 10분의 1 규모이다. 라고 지금 살짝 한번 깠죠? 한국 가요계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활로를 찾아왔다. 라고 자곡 그 내수 시장이 안 되니까 외국으로 활로를 찾았다라고 깠는데 사실 뭐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는 지들은 내수로만 밖으로 나올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내수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워낙 일본은 그 음반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까는 게 짜증난다고. 굳이 이렇게. 자, 계속 할게요. 음악 잡지 뮤직 매거진 편집장이며 한국 음악계 시장 사정이 밝은 타카하시 오사무는 2000년대 말부터 K-팝 붐이 일기 시작해 소녀시대, 카라, 동방신기, 원더걸스 등이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BTS처럼 미국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도쿄에 발음도 안 돼. 너무 흥분했나 봐. 내가 캄다운. 가라앉혀야 돼. 도쿄에 거주 중인 대학 3학년 이토 아리사 21살은 데뷔 당시부터 열광적인 BTS 팬이다.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멤버가 보내는 메시지나 사진, 영상이 업로드되기를 기대하며 지낸다. 식사하는 모습이나 숙소 등 사적인 부분도 알 수 있다. V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팬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일본 라디오에게서는 없는 친근함이 너무 좋다. 멤버들이 한 말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각국의 팬들이 각 언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도 느끼지 않는다. BTS는 지금까지 한국 아티스트가 해온 것 이상으로 SNS 등을 프로모션에 활용해 세계 진출의 원천으로 삼았다. 멤버 제이홉은 아사히 신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음원 전객제 서비스 등 음악 어플을 통해 전 세계의 팬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 이런 시대에 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디어의 혜택도 받았고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한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SNS를 통해 일상적인 모습을 공유하고 싶다. SNS를 활용한 결과 작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세계적인 인기 가수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SNS에서 가장 주목받은 아티스트에게 수여되는 상을 수상했다.
다카시 오사무는 유튜브에서 음악과 춤을 들으면서 보는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춤에 특화된 그룹이 순항을 맞았다. 또한 정보가 퍼지는 정도에서 국제적인 격차가 줄어들고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시간차 없이 외국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크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전문인데요. 자, 제가 이 기사에 반박을 해보자면요. 저는 마이크 드롭으로 입덕을 했습니다. 아시죠? 저는 마이크 드롭으로 입덕하기 전까지는 방탄이 SNS를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팬이 아닌 이상 가수가 SNS 하는 걸 누가 알아요? 님들 아셨어요? 님들이 아미가 되기 전에 방탄 SNS를 아셨냐고요? 누가 아냐고요? 팬이 아닌 이상.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가수들은 SNS를 안 하나요? 우리만 하나요? 누구나 SNS를 하죠. 심지어 옆집 사는 누구도 살고 누구도 하고 다 한대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SNS에서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 우리가 SNS가 활발하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입덕하는 경우도 많고 분명히 좀 이렇게 유입을 더 많이 시켜준 건 있어. 하지만 그 이유가 뭐죠? 원체 팬이 많고 원체 아미들이 많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멤버들이 SNS를 맨날 백날 첫날 맨날 뭐 1분에 하나씩 1초에 한 번씩 SNS를 해도 이거를 리트윗하고 하트를 눌러주는 팬 수가 별로 없거나 적고 이런 묻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팬 수가 너무 많아. 진짜 너무 어마어마해. 그냥 애들이 그냥 뭐 트위터 하나만 올려도 우르르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리트윗을 눌러주고 하트를 눌러주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며 아이들이 올리는 SNS에 우르르르 바람을 몰고 일으키고 돌풍을 몰고 일으키는 것들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아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미들이 이렇게까지 많을 수 있는 원천은 뭐죠? 방탄이 노래를 잘하고 방탄 노래가 너무 좋고 본업을 잘해서는 거죠. 결코 보면은 방탄이 미국에서 터진 이유를 SNS로 국한시키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라서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들었고요. 이런 기사를 한국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기사들 보면은 막 SNS 활용은 방탄의 그 글로벌 인기의 어떤 그 플러스 1 정도는 될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것 때문인 양 인기를 탔다라고 뉘앙스가 이러면 아니 그러면 니들은 왜 안 하는데? 니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니들은 못 하는 거잖아. 쇼미더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거라고 쉿. 이거 아니냐고. 진짜 진짜 방탄인들이 이런 주의를 다 겪고 오면서 이 시간을 보냈다고 나는 지금 요즘 느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돌려깔려고 그러고 했던 거 결과물들 다 이렇게 눌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너무 열받는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특히 한국에서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일본 기사가 이렇게 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얼척이 없는 거죠. 니들은 왜 안 하냐고. 하라고. 너 하지 말랬냐고. 유튜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SNS, 트위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여기도 봐봐요. 트위터를 활용한 결과, 작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세계적인 인기 가수 저스트 비버를 제치고 SNS에서 가장 주목받은 아티스트가 된 수여되는 상을 수상한 건 방탄이 SNS를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하고 이거를 활용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방탄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팬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 팬들이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투표를 해준 거잖아요. 방탄은 자기네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아미들을 투표를 해줘서 간 거라고 아미들한테 공을 돌리는데 참 그냥 아무튼 제가 이거를 아까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깔깔 웃었네요. 정말 정말 깔깔 웃었네. 정말 까르르 까르르 웃었네.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잘 나갈 거야. 자, 마지막 노래를 하나 틀고 끝냅시다. 방송 지금 1시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소셜 아티스트 상은 SNS 활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정말. 그 시간에 누가 보면 진짜 음악 안 하고 트위터만 하는 줄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어떤 그러니까 방탄이들의 플러스 돼 있는 요인들 있죠. SNS, 칼군무 뭐 이런 것들은 방탄의 매력을 플러스 해주는 요인이지 그것이 방탄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방탄의 최대 매력이자 최고의 그 미덕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음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게 너무 사람을 흔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가슴을 흔든달까?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음악, 그 본질적인 음악에 대한 그런 게 매력이랄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방탄 입덕하고 나서야 SNS 하는 걸 알고, 사실 그 트위터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요. 기사 쓰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좋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즈 강명석 씨의 기사인데, 이 강명석 씨는 워낙에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기사를 써야 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과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시고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제이홉에 대한 기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끝을 낼게요.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누워서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기사니까요. 강명석의 This Is It, 제이홉의 소박한 믹스테이프.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지난 2월 발표한 믹스테이프 홉 월드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국 음원 차트에는 등록도 되지 않았고 TV에 출연 역시 없다. 하지만 미국 주간지 타임은 제이홉과 홉 월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홉월드 발표 직후 제이홉이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네이버 V앱 라이브는 중계 당시에만 1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홉월드에 수록된 데이드림의 뮤직비디오는 그를 비롯한 방탄소년단 멤버의 현재다. 이 영상 속에서 제이홉은 침대 위에 누워있다. 하지만 침실 벽이 사라지면서 그는 광활한 자연 앞에 놓인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소소한 생활도 넓은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뮤직비디오에서 그가 세상에 노출되는 순간은 해방감을 준다. 비좁은 느낌을 주던 공간이 벽이 사라지자 가로로 넓게 탁 트인 것으로 바뀐다. 이것은 제이홉의 앨범의 첫 곡이기도 한 홉월드에서 보여주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나를 말하자면 매일같이 D-Day,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일생, 삶에 대한 기대가 만든 인생, 나 자신을 믿고 일하는 20대, 눈 뜰 때마다 매거진 일면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인생이다. 그러니 미치고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큰 욕구는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제이홉은 낙관주의자답게 그저 즐겁게 호벌드 살아가려고 한다. 믹스테이프 속에서 제이홉은 팀의 엄청난 성공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단단한 자아를 전달한다. 제이홉은 방탄소년단의 DNA 무대 마지막에 가운데 서서 곡의 가장 흥겨운 부분을 주도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녹화할 때 그가 끊임없이 멤버들의 에너지를 북돋는다고도 했다. 팀의 리더 RM은 자신 외에 누가 리더에 어울리겠냐는 질문에 제이홉을 꼽았다. 홉월드는 방탄소년단 활동에서 그렇게 조각처럼 조금씩 드러난 제이홉의 모습들을 완성시킨다.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홉월드가 자신으로부터 세상에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은 그 자체로 그를 설명한다. 제이홉은 홉월드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POP에서 누구든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아라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데이드림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 삶의 갈증으로 인한 욕망이란 그물이라 표현하며 죄송해요. 한 번쯤 다른 나의 인생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에 대한 스웨그나 초심에 대한 다짐은 스트릿 댄서 10년부터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베이스라인 이후에 등장한다. 개인에 대한 답을 내고 점차 바깥 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그 사이 첫 일본행의 설렘과 모두 적이었고 우리 편은 아무도 없었던 시절을 거치며 내 부로와 나란히 걸었던 기억들을 되새긴다. 홉월드는 제이홉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믹스테이프는 멤버 각자의 이야기인 동시에 방탄소년단이라는 본편의 캐릭터와 서사를 더 깊게 만드는 외전들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기자님 맘 제 맘 같아 이꼴 또다시 멤버 슈가는 믹스테이프 어거스트 D에서 데뷔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신의 인생을 말 그대로 털어놓았다. 72448은 데뷔 전까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한 다큐멘터리나 다름없었다. 반면 제이홉은 슈퍼스타가 된 지금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떤 꿈을 그리는지 보여준다. 또한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멤버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과정은 학교 뒷자리의 반항아들로 출발한 이 팀이 어떻게 쩔어처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성공을 열망하는 곡을 부르게 됐는가에 대한 단서다. 방탄소년단은 믹스테이프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그들의 현재를 반영하며 과거를 보충하고 팀과 멤버들의 성장과 변화를 담는다. 홉월드나 P.O.P가 보여주는 음악적인 방향도 마찬가지다. 두 곡은 힙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후반부에 브릿지를 넣으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등 아이돌의 댄스 음악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성이다. 데이드림은 힙합보다 댄스곡으로서의 흥겨움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를 통해 제이홉은 앨범 전반부에서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며 래퍼이자 댄서인 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또한 DNA 이후 장르를 통하여 자신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팀의 현재이기도 하다. 맞아. 믹스테이프라는 형식, 유통 방식, 개인적인 메시지라는 점에서 홉월드를 비롯한 방탄소년단의 믹스테이프는 작고 개인적인 작업처럼 보인다. 그러나 홉월드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모두 이 팀의 믹스테이프이 팀의 성장에 비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 정말 기자님 맘 내 맘 이꼴 아주 기자님 맘 제 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 제가 느끼거든요. 믹스테이프를 내고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빅히트가 이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기자님이 꼽아주셨네요. 그들의 움직임은 작지만 그 의미는 팀의 역사만큼 누적되고 파급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홉월드의 방탄소년단의 정식 앨범 스태프들이 그대로 참여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마스터링까지 방탄소년단 앨범을 비롯 아델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도 작업한 랜디 머리를 그대로 참여했다. 그 결과 홉월드는 일반적인 믹스테이프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녹음을 들려준다. 홉월드의 앞부분에서 제이홉의 보컬이 마치 나레이션처럼 선명하게 녹음돼 있다면 데이드림은 비슷한 톤이지만 미묘하게 울림을 주면서 제목처럼 약간 몽롱한 느낌을 준다. 반면 현실에서 알람이 울리는 소리는 마치 옆에서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생생하다. 사운드마다 조금씩 거리감을 다르게 하고 음향 효과를 곁들여 입체감을 주는 동시에 건반 연주가 조용히 곡을 이끌어갈 공간까지 남겨둔 데이드림은 이 믹스테이프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홉월드는 제이홉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믹스테이프이다. 다만 곡마다 수공의 푸처럼 정교하게 깎고 다듬었다. 기자님 저를 좀 만나주시겠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라떼로. 자, 다시 말하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빅히트 여전히 믹스테이프가 무료 다운로드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곡들로 방송 활동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는 믹스테이프답지 않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발리는 포인트죠. 원래 믹스테이프라는 게 기존에 있는 비트들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래퍼들이 나 이 정도야 내 실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샘플링이 거의 주잖아. 믹스테이프라는 거는. 근데 이제 방탄 믹스테이프 보면 이제 비트 옛날 믹스테이프들은 샘플링도 썼지만 이제 점심 시간 지나면서 방탄이 무료 음원인 믹스테이프에다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그 아티스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해주고 그런 것들이 비트도 다시 찍고 사실 새롭게 거의 신곡을 만들어내는 건데 앨범에 넣으면 그게 다 돈인데 그거를 꼭 뽑고 그냥 이렇게 투자해주고 하는 그 회사의 큰 그림을 보는 그 마인드랄까? 큰 그림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너무
시선이 짧지 않고 되게 길게 보잖아요. 아이들의 아리스트의 성장을 좀 길게 보잖아요. 그게 참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막 빅히트가 돈이 막 빵빵하게 많은 회사여서 막 돈이 남아 나가지고 막 곳간에 막 금고에 막 뭐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거를 길게 봐주고 뭘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방탄이 막 빵빵 터져가지고 막 투어 돌아가지고 돈을 막 현금을 싹 긁어가지고 회사에 돈이 많아서 시작한 투자도 아니잖아요. 빅히트의 투자는 아무것도 없던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해왔잖아요. 이렇게 늘 하던 대로 늘 아시죠? 빅히트의 모토 우리는 하던 대로 한다. 그때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오고 그때부터 장기적인 시선으로 아이들을 밀어주고 아티스트를 서포트하고 이런 마인드가 지금에 와서야 정말 크게 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정말 배운 변태들 어디까지냐 이들은 이 작은 행보가 팀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는 듯하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기자님 정말 제대로 보실 줄 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원인을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 기록적인 성공에는 꽤 많은 우연과 행운도 있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연과 행운이 일어나기 쉬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홉월드는 그 증거로 남을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 참 좋네요. 이 기록적인 성공에는 꽤 많은 우연과 행운도 있을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연과 행운이 일어나기 쉬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으로 우리가 하는 만큼 정말 영리하죠. 자, 마지막 문장이 참 꽂히는 문장이고요. 정말 잘 쓰셨다는 거. 강명성님 저를 만나달라는 거.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다는 거. 이런데 진짜 막 연락 오면은 도망가야지. 커피를 사주기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부끄럽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724148 얘기도 나왔길래 724148을 들으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네, 기사 좋은 거 잘 읽었네. 아까 또 어떤 기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타임지에서 제이어 포 월드 금주 드려야 할 5곡에 들어갔네요. 대박이야. 금주에 들어야 하지. 방보가 뭐야? 별명이 왜 방보예요? 방탄밖에 모르는 바보 이건가? 너 너무 웃겼던가? 메일 또 보내셨어요? 끝내려고 했더니 왜 메일이 또 왔어? 메일이 뭐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아, 아니, 방송 끝내려고 했더니 왜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놨어? 아, 사연 하나 있네요. 유호님이 안녕하세요 백화님. 저는 멀지 않은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작가의 꿈을 꿨어요. 대학도 문예창작가를 희망했어요. 근데 실기 준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비싸지 않을 돈일 수도 있지만 저희 집 형편에서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원과 그 가외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게다가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봐도 취업을 생각해서 문예창작가 말고 다른 학과 진학을 고려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은 꿈을 쫓으라는 죄송해요 발음이 꿈을 쫓으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결국 꿈을 쫓지 못했어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 드는 깊은 좌절감과 우울에 한 달 정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끔은 꿈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생겼어요. 근데 문득 옛날 체육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절대로 네가 좋아하는 일을 네 직업으로 가지지 마. 체육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 된 거를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때 가장 사랑했던 일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제가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제 주위 환경과 현실은 어떤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였어요. 네버마인드의 남준이 오빠의 가사대로 세상에는 네가 어쩔 수 없는 일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꿈을 쫓지 못하는 자는 꿈을 쫓지 못하는 자기는 겁쟁이라고요. 마음 한쪽이 많이 시큰거렸어요. 제 소중한 친구가 제가 경험했던 방황을 경험하는 건 아주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꿈을 포기하는 것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니까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Love myself. 방탄소년단이 건네고 있는 메시지들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체육 선생님과는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절대로 네가 좋아하는 일을 네 직업으로 가지지 마. 네가 좋아하는 일을 네 직업으로 가지지 마라고 조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에 절대로라는 게 붙으면 안 되죠. 세상에 절대로라는 게 붙는 일이 어디 있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절대 뭐뭐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살아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그냥 좋아하는 대로 취미처럼 해도 내가 하는 본업은 그대로 하되 돈 버는 내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어느 일정 금의 돈을 위해 일하는 그 본업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취미로 하는 그런 걸로도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좋아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은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전 세계 60억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60억 인구가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꿈을 포기하기는 님은 너무 어려.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방 친구들 제가 또 아시죠? 저는 막 어리다고 막 이렇게 꼽주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실 거예요, 친구들. 하지만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어리고 너무너무너무너무 한창이고요. 너무너무너무 앞에 펼쳐진 날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 이런 생각할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어려. 진짜 너무 어리다고. 이렇게 어린데 이런 고민들 좋아. 어릴 때 고민하는 거지. 원래 저 때는 저도 맨날 저런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왜 하는지 알고 왜 이런 고민을 하게끔 되는지도 알고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왜냐면 저는 그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제가 뭐 나이가 많아서 이러면서 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님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의 시간이 아까워요.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는 막 해도 돼요. 왜냐면 돌아갈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만약에 뭔가를 선택했다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돌아갈 시간이 있어요. 저는 최소한 40살까지는 아니야, 이러면 또 우리 50대 아미분들이 나를 또, 여러분들, 어, 어, 어떤 진로 문제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처럼 학교 선생님이야. 만약에 내가 국어 선생님이야. 그래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것이 그 사명감도 있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살아왔어.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니면 뭐 가구를 만드는 거야. 아니, 가구를 만드는 거 하자. 국어 선생님이랑 가구를 만드는 목공수랑은 좀 다르니까, 확 느낌이 다르니까. 나는 지금 국어 선생님이지만, 가구를 만들고 나무를 만져가지고 칼로 깎고 이런 거를 늘 꿈꿔왔어. 하지만 못했어. 그래도 정년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서 새롭게 배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나는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왜 이런 거를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은 하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은 하되 고민은 해야지. 뭘 할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나한테 더 잘 맞나?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나?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거 내가 저는 가끔 그런 고민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건 이건 A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 B야. 그래서 좋아하는 B를 하고 싶은데 잘하는 A를 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나와. 그래서 그 사이에 괴리감, 그 사이에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고민들이 나를 좀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긴 해서 그런 고민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고민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걱정들이 나쁜 거지 고민들은 나쁘지 않아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고민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문해창작가를 희망하는데 뭐 이걸 글 쓰고 싶으시면 대학에 안 가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꼭 대학에 가야 되지? 난 이것도 너무 이게 사회에 딱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서 좀 그래. 사실 문예창작과에 나오면 취업이 힘든 것도 사실이죠. 저도 이제 나 대학 다닐 때 내 친구들 문예창작과, 문창과 다니는 애들 보면은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 취업하려면 인문 계열은 들으면 안 되죠. 상경계를 가야지. 상경대를 가야지. 취업하려면. 아니면 공대를 가야 되지. 여러분들 취업을 하려면 공대를 가셔야 돼요. 취업을 하려면 상경대나 공대 이쪽을 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문창과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너무 현실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금 조금 딱 그러네요. 그래 공대도 힘들죠. 공대도 힘든데 아 이제 이게 보니까 아 이과가 답이야. 네.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해야 될까? 저가 이제 대학 이제 막 그 입시하고 막 이럴 때 내 친구가 일본어과를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일본어과가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연예인들 막 아라시나 뭐 이런 자니즈나 이런 애들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어의 애들이 되게 그리고 그때 일본 드라마가 꽤 유행이었어.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그런데 아빠랑 얘기를 했더니 걔의 아빠는 중문어과를 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명 그때 이제 무리들이 있는데 한 명은 일본어과를 가고 한 명은 중문어과를 갔어. 근데 지금 일본어과 제가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다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었는데 한 3, 4년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본어과로 간 애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취업도 잘 안 되고 번역도 막 번역 그쪽도 막 별로고 막 해서 다 안 되고 그랬는데 중문학과 갔던 애는 완전 대박 터진 거지. 막 대박 터져가지고 지금 상하이에서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안 됐다 일본어과 간 애는 안타깝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친한 애는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 안타깝겠다 했는데 지금 한 그때 이후로 한 5년 4, 5년 지나서 지금 걔는 일본에서 취업을 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좀 취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인재들을 막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 기회는 늘 열려 있고요. 가능성도 늘 열려 있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해서 되겠니? 막 이런 말들 너무 막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글 쓰시는 거 지금 채팅방에서 엄청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어. 그 일기 쓰듯이 일기 쓰시 글 쓰고 글 쓰는 플랫폼들도 많고 하다 보면은 전공 상관없이 글 쓰는 기회도 오고 좋다고 준비한 자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그 이런 건 어때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글을 쓰세요. 작가의 꿈을 키우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아시죠? 방탄이들도 3년 전부터 몇 년 동안 매일 12시간씩, 17시간씩 연습해서 지금 방탄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방탄이 아니니까 그렇게 막 열 몇 시간씩 쓸 수는 없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A4 한 페이지 짧게 글을 쓰세요. 쭉 글을 쓰시고 대신 한 페이지씩 매일매일 쓰셔야 돼. 그래야 이 글도 훈련이에요. 글 쓰는 게 되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안 쓰다 보면은 손도 다 굳고 머리도 굳어요. 완전 바보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있기 때문에 글 쓰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뭘 먹었고, 그런 것도 괜찮아. 나 오늘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이 쓰레기여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맞은편에 있는 버거킹에 갔더니 버거킹 알바가 쿠폰북을 줘가지고 너무 기뻤다. 뭐 이런 식의 글도 괜찮아요. 일기도 괜찮고, 오늘 방탄을 봤는데 방탄 진짜, 개 이뻐. 막 이런 글도 좋아요. 뭐든 괜찮으니까, 어쨌든 하루에 한 페이지씩은 쓰는 것을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문창가를 못 간다면 이렇게 계속 훈련하시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웹소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보니까 공모전도 엄청 많이 받아요. 공모전도 많이 받고, 그리고 글을 지금 문예창 작가인데 방송 작가를 꿈꾸시는 건지 아니면 문학 쪽을 꿈꾸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송 작가를 꿈꾸시면은 바로 방송 작가, 막내 작가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방송 작가인데, 그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내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쭉쭉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디서나 길은 다 있으니까요.